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8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혼조로 마감을 했죠. 나스닥만 0.49% 정도 상승을 하고 다우나 S&P 500은 약보합 정도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1.56%로 그 전날 대비해서 한 4%가량 떨어졌어요. 금리가. 또 유가도 떨어지고 또 원자재 선물 가격들도 조금씩 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이한 건 이제 스몰캡이 많은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1.42%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월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신고점을 또 만들었던 그런 이제 코스피가 시작하면서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힘입어서 중간에 장중에 새로운 고점을 이제 또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3264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그랬다가 오후 들면서 기관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뻗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제 지수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결국은 어제보다 4.29포인트가 후퇴한 3247.8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권 마감이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하루 종일, 코스닥도 기관이 주로 샀는데, 하루 종일 그 지수 지켜내기가 마이너스로 안 되고, 지켜내는데 굉장히 급급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 0.26포인트가 올랐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했지만 이것도 이제 보합권에서 그렇게 마감을 한 거죠. 오늘 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은 203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2621억을 샀고 개인은 오늘 이제 굉장히 중간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좀 떨어지면 매수 좀 했다가 오르면 다시 또 파는 이런 거를 하루 종일 반복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 종가 집계로는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48억을 순매도한 거로 나왔고 코스닥 시장은 그 외국인들이 195억을 팔았고 기관은 551억을 샀고 또 개인도 114억을 팔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관 홀로 매수에 나선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그 내용상의 특징을 보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HMM 얘기하면서 해운 운임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연초 대비 1년 사이에 뭐 3배, 4배 이렇게 올리고 노선에 따라서는 6배까지 오른 데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운임이 급상승하는 거에 힘입어서 오늘 이제 해운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HMM 가지고 흠슬라라고 얘기하더군요. 어떤 기자가 그렇게 썼던데 흠슬라.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HMM 이거 합성어인데 요새 뭐 이런 말 뭐 두산중공업 두슬라 뭐 이런 거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걱정하는 게 3천억 원 전환사채 전환되는 게 6월 30일이잖아요. 그게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매도 물량화되는 부담을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전번 브런치 카페에 보면 제가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HMM의 경우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운임 강세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일부 이제 공매도 쪽에서 숏커버링 들어간 물량하고 다시 또 매수 물량하고 이게 섞여지면서 오늘 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이 원전 관련주는 어저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을 잘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댓글에 하도 많이 질문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저께 뭐 다른 얘기보다 원전 관련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간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급상승에 따르는 좀 호흡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도 급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오늘 흔드니까 아 이거 뭐 사도 되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 계시고 그런데 어제 제가 그래프까지 보여드렸죠 주봉으로. 그래서 그 어느 선상에서부터 매수를 시작하면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의견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궁금하시면 어제 거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예,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미국 FDA에서 승인됐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치매, 디멘시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치매 중에서 거의 70% 이상이 알츠하이머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다른 이제 이유로 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츠하이머가 그 치매 중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두카누맙이라는 이름의 약, 이거 뭐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이오젠이 이제 드디어 FDA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 이 알츠하이머 병을 질환을 앓고 있는 분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이게 승인을 했다 뭐 이랬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건강식품이나 다른 여러 가지 뭐 운동이나 재활운동이나 뭐 등등을 통해서 또 일부의 약물을 통해서 이 치매를 늦추는 거는 되지만 이게 치료되는 건 사실상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FDA에서 승인이 났어요. 이거 뭐 한 12년 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 많이 이 치매가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정작 본인은 잘 모르고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이게 막 그 황폐해지는 그런 이제 질병이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질병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위탁 생산이 가능한 CMO 쪽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셀트리온 뭐 바이오 뭐 이쪽도 많이 오르고 그쪽 관련 기업 주가가 오랜만에 좀 올랐습니다. 이 해당 회사인 바이오젠은 어제 그 종가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38.34%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이 7월인가요? 우주 여행을 간다고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또 다시 이슈가 됐어요. 최근에 이거 자주 이슈가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양국 대통령이 만나서 한미 미사일 지침 거 해지돼서 우리 이제 사거리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주 개발에 그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오늘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시멘트가 이게 이제 며칠째 시멘트가 이게 시멘트라는 게 그 중요한 그 인프라 건설의 중요한 자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량의 그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고 잔량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멘트가 최근에 이제 오르고 오늘도 많이 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요새 이제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라 가지고 모든 그 커머디티 가격들이 막 오르는데 특히 유연탄 같은 게 한 30% 차지한다 그래요. 시멘트 원가에. 왜냐하면 아시지만 석회석을 고로에 넣고 이게 부를 때에서 시멘트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엄청나게 큰 그 고로에 넣고. 근데 이제 거기 떼는 게 이제 유연탄이니까 유연탄에 그런 이제 그 상승하는 분을 시멘트의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어서 시멘트 가격도 좀 상승할 거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멘트주들이 좀 눈에 띄게 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고요. 여러분 이제 질문해 오신 것 중에서 이제 제가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그냥 말씀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데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자꾸 드는 생각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질문을 보면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거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돈 1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예를 좀 들어달라.
그 말씀은 뭐냐면 보다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거를 좀 파악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현금 보유 비중이 30%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3천만 원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이번 주 브런치 카페에서는 이게 포트폴리오는 구성이 중요하죠. 구성도 중요하지만 구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예요.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서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잘 서로 알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금융주인데 이거 말고 또 없느냐. 그래서 이제 금융주에서는 이제 금융지주회사나 보험사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제일 꼽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원자재 관련 주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고 거기에 관련 주식들이 그 상승분을 상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이제 오르죠. 그러면 이제 뭐 원유 관련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먹고 사는 거 이거 곡물 최근에 곡물 계속 아침에 여러분 미국 시장 거 보실 때 꼭 한 번씩 그 선물 퓨처 쪽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금속 부문도 나오고 곡물 부문도 나오고 뭐 이제 다른 것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곡물 엄청나게 올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날 그 어린이한테 권해주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가 이 곡물 ETF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렇게 가면서 금융주 말고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경기 관련 민감주죠. 여기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시장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시장이 뭘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이게 상당히 지루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의 시장의 움직임이 이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등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급하게 상승을 하면 이 시장이 아주 세게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조금 좀 이런 스피드로 그냥 왔다 갔다 이러면서 그래도 지금 새로운 종가 기준으로 어제 고가도 만들고 뭐 이랬으니까 시장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반 경직성 밑으로 잘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으로 잘 빠지지 않는 건 좋은데 위로 좀 팍팍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 시장의 얘기고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게 뭐예요? 시장이 기다리는 게 FOMC 결과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긴축 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 자산 매입을 줄인다든지 뭐 우리 마음대로 막 상상해서 이렇게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는 골칫거리를 지금 떠안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도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느끼는 거지만 기다리면 다 자기 차례가 되면 와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이거 뭐 답답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반도체는 1년에 2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걔네들 차례가 되면 또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뭐 이제 자동차도 최근에 많이 이제 이렇게 회복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되면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라면 기다리면 다 차례가 되면 오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기다리면 오르는 종목이 있고 기다려도 안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댓글에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종목을 어쩌다 사게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모르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 종목을 어떻게 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아무튼 어떻게 사게 됐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많이 물렸는데 팔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시장 있잖아요. 좀 답답한 시장인데 사실 이거 시장 보면 답답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답답한 시장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야금야금씩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이제 요런 게 지나고 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실적. 또 실적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를 또 실적으로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땐 얘기할 게 또 실적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종목이 실적이 뒷받침되냐. 이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그냥 뭐 차례가 오면 오르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실적 없이 그냥 이슈나 뭐 그냥 오른 거 이런 종목들은 차례가 와도 안 올라요. 그리고 차례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위축됐잖아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도 굉장히 기저효과가 있어요.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이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에 작년 2분기나 이런 게. 그래서 실적이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실적도 괜찮은데, 이랬는데 그게 진짜 괜찮은 건지, 그게 아니면 작년 대비 괜찮은 건지 이것도 파악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앞으로 이게 괜찮아질 건지. 근데 이제 앞으로의 중요한 건 뭐냐면 3분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기저효과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2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덜컹 주저앉았던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3분기로 들어가면서는 작년에도 3분기에서 아주 빨리빨리 돌아오는 산업들은 굉장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제는 그 실적에 대한 착시 현상도 이제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향후에도 이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코로나 전, 재, 재작년 실적하고도 좀 비교해 봐서 이게 기저효과를 뭐 YOY가 전기 대비 뭐 이렇게만 전년 대비 이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런 작업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이 지나고 어차피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기저효과라는 얘기는 이제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군도 좋은 종목 있고 뭐 성장주는 안 되고 뭐 이런 뭐 컨택주만 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주대로 산업군대로 또 하이브리드성 뭐 반도체나 또 자동차나 이런 거에 독립군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포트 구성이 돼 있으시다면 그러면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되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오늘 이제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이 카카오가 오늘 2,500원이 올랐어요. 근데 요새 보면 카카오 2,500원이 올랐어요. 이거는 성장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택 관련주가 오를 때 오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이게 옛날 가격으로 하면 2,500 곱하기 5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에 12,500원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것보다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기다리면 순서가 오면 오를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순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 두 번 순서 오는 종목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오는 종목도 있고 자주 오는 종목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에 2번 오는 종목은 뭐요? 월봉을 보시라 이랬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월봉 보면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 탁 며칠 전에 치고 올라갈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왕의 귀한 삼성전자 이제부터 시작인가? 썸네일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봉을 보시라.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다려서 되면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안 되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서 되는 종목과 기다림도 소용없는 종목을 우리가 구분해내야 되는 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실적이 뒷받침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그냥 묻어갖고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고 더더욱이 갖고 계신 분이 내가 어떤 근거로 이걸 샀는지도 잘 모르는 이제 상황이 그냥 좋다 그래서 샀다. 그렇게 이제 인지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뭐 결과가 뻔한 거죠. 그건 뭐 아파도 놔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다려도 안 돼요. 그런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다면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 중에서 기다려도 안 될 게 있다면 그건 뭐 버려야죠. 아프지만 버려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적정 현금 비중을 30%라고 그랬는데 이거 갖고 사지 마세요. 조금 빠졌다고 바로 사시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도 뭐 조금 밀리니까 막 바로 사야 되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면 안 돼요. 현저히 떨어져야지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 조심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나머지 70%는 이미 실려 있잖아요. 이 30%는 진짜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무너뜨려서 조금 밀리면 또 물타고 뭐 또 사고 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매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매일 뭔가를 해야 돈을 버는데 노력을 했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막 자꾸 사지 마시라 이런 말씀 좀 드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서 하시자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 매매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잘 버텨나가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상황에 따라서 잘 버텨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고 또 매매를 막 분주하게 해서 수익을 내는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매매를 분주하게 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못 사서 못 먹는 시장 아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다림의 대가로 돈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놓고 기다리는 거, 또 현금 들고 기다리는 거, 이거를 잘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오르기 전날을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분할로 잘라서 팔고 분할로 매수하셔라. 이런 게 뭐냐면 그 정확한 시간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시간을 좀 두고 시장을 좀 기다리는 그런 시장이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거는 죽었다 깨도 안 될 것 같다 하는 종목은 아프지만 좀 버리는 그런 때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시장 얘기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